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때문에 대단히 많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값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모든 재화는 사실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 공급의 법칙 하면은 대체로 그게 뭐냐 하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집값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요 공급을 한번 정확히 경제학자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최근 집값 파동에 대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라도 잘 이해하시려면은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유튜브 그동안 많이 보셔서 너무 쉬울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꼽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가격이죠.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살려고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죠. 내가 가진 게 얼마냐. 많은 분들은 더 비싼 집도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교육과 교통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뭐 교육 여건이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가격이 얼마든지 비싸도 이걸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여건이죠. 지하철이 뭐 얼마나 다니느냐, 다른 교통이 얼마나 좋느냐. 거기다가 또 다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정부 정책이죠.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뭐 양도세를 올리겠다, 보유세를 올리겠다.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의 가격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항상 수요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 수요의 법칙에서는 이 많은 주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오로지 가격 하나만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여건, 교통 여건 이런 거 다 변함이 없고 가격 하나만 움직일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간단한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수요 계획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500일 때 단위는 여러분 적절히 붙여줘도 돼요. 뭐 이걸 뭐 월세라고 생각해도 되고 진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5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래서 내가 단위는 안 붙였습니다. 500일 때 수요량이 14다. 이거는 뭐 14라는 얘기는 어떤 그 전체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14를 뭐 14,000, 14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기도 단위를 제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500일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합해보니까 14이다. 그러면은 1000으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12,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1500 하면 10.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가 당연히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표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거예요. 경작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수요 곡선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숫자를 그대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일 경우에 아까 표에서 어떻게 됐죠? 수량이 12이었잖아요. 12를 이렇게 점을 찍었죠. 그리고 가격이 2000일 경우에는 10이었고 그래서 이걸 점을 찍어가지고 선을 연결하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로지 가격만 변동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격만 어디 변동합니까? 여러 가지가 변동하죠.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달라졌다. 그리고 다른 대책. 이 아파트 말고 딴 아파트 또 있잖아요. 거기가 달라졌다. 또 교통, 교육 여건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이 수요 곡선이 맞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럴 경우에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은 제 그림으로 두 개를 그려놨어요. 화살표도 그려놨어요. 이건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소득이 늘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똑같은 가격 하에서라도 어때요? 종전보다 수요가 더 오른쪽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림에 보시면은 2,000이었는데 8개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2,000에 놓고 보면은 10개쯤 수요가 있는 거죠.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똑같아도 이거를 이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가격이 변화할 때는 똑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변동합니다. 그러나 가격 이외에 다른 것들이 변동할 때는 수요 곡선을 지금처럼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기는 건 수요가 늘어난 거고 왼쪽으로 옮긴 건 수요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공급 곡선은 동전의 양립하고 똑같아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가격이죠.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집을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주택의 공급자는 집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시장에 내놓을 때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 비용, 재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가 낮아지면 더 많이 내놓으려고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수요 곡선과 똑같이 이번에도 공급 곡선을 그린다면은 다른 모든 건 동일하고 가격만 변동할 때 공급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공급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에 맞춰서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어떤 기대, 또 다른 재화의 가격, 또 기술. 예를 들자면 건설하는 기업에서 아파트 짓는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종전의 가격 하에서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면은 이번에도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같은 가격 하에서도 공급을 더 늘리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은 지금과 같은 X처럼 되고 그 두 개가 만나는 가운데 점에서 가격하고 거래량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재화들은 사실은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토지 같은 건 어때요? 땅을 당장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 토지는 가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없잖아요. 공급을 늘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같은 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서 공급이 막 급작히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수직선에 가깝게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주택 가격에 관련된 기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여러분 이해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